지금 남북한 전쟁 바로 붙으면 재래식으로 붙으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얼마 끌지 않습니다. 대충 얼마 가요? 2, 3주 안에 끝납니다. 2, 3주 안에. 이런 거 박수 쳐야지.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 남침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3대 대통령이 간첩이요. 이게요, 문재인, 노무현, 그 다음에 김대중, 간첩 할아버지의 정리를 한번 보시라고. 지금요, 내일 특강할 텐데 전준환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전준환은 전라도 새끼요. 내일 어떻게 강의하는지 들어보라고. 이 할아버지가 전준환하고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어. 이 할아버지의 24년 동안 북한에 살면서 간첩 교육을 받고 남파가 되어서 전향한 간첩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국민이여 일어나라. 경상도여 일어나라. 아멘. 이렇게 할아버지 간첩이 목을 놓아 말하는데도 자, 내가 더 김대중이 간첩이란 것을 내가 더 확정시켜 드릴게요. 김대중이가요, 이 할아버지가 간첩 교육을 받고 왔어. 그랬더니 세상에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그대로 가다가 어느 날 김대중이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이 할아버지가 끝났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다가 딸하고 부인하고는 미국으로 망명 갔어요. 이 할아버지는 잡혀가지고 못 갔어요. 지금까지도 97세인데 살아있어요. 이 할아버지의 증인을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김대중은요, 보세요. 김대중의 제1비서가 김경재 총재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지금도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김경재 총재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대통령이 당선 딱 되니까 김대중이가, 그때는 박지원이가 1번이 아니고 김경재가 1번이야. 뭐라고 하냐면, 자네 북한에 비밀로 밀상을 갔다 오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김경재가 홍콩을 거쳐서 북경 거쳐서 북한을 갔더니 북한 애들이 속은 거야. 왜? 김경재도 똑같은 김대중하고 같은 놈인 줄 알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시체 앞에 금수산에 참배하러 가자. 거기는 못 가겠다. 가면 남한의 언론이 만약에 잡히면 큰일 난다. 그러면 국립묘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는 가자. 딱 갔더니 국립묘지 앞에다 딱 세웠는데, 광주 사태 때 북한 애들이 죽은 명단 기념비 앞에다 딱 세워놨어. 이때 김경재가 광주 사태 이것도 이 새끼들이 개입을 했구나. 거기서 알게 된 거야.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완전히 김대중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핵무기 공장을 보여준 거야. 80%가 완성됐는데 남조선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 이걸 듣고 돌아온 뒤에
김대중한테 보고를 했어요. 선생님, 북한을 지원하되 현찰을 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못 볼 걸 봤습니다.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습니다. 80% 완성됐습니다. 절대로 현찰을 주면 안 되고, 줘도 생존에 문제가 없을 만큼 찔끔찔끔 줘야지. 북한에다가 돈을 왕창 줘버리면 저놈들이 핵무기를 완성한다고 나한테 보여줬다고 하니까 김경재한테 자네는 국회로 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박지원이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고도 다 받고, 그 후에 김대중은 평양에 김정일이 만나러 갈 때 돈 5억 불 줬어, 안 줬어요? 아니, 김경재가 현찰 주지 말라고 했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서 김대중은 간첩이라는 거야. 응?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이놈이 세상에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힐 일이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 보면요, 정말 내가 미국으로 가버려야 되겠나. 아니, 죄를 나 혼자만 졌냐. 국민들이 다 졌는데 왜 나 혼자 이렇게 미친놈처럼 돌아다녀. 응? 그래서 김대중이가 5억 불만 준 줄 알아요? 거의 50조 줬어. 50조. 지금도 뉴욕의 은행에 수표 보세요. 수표. 이거요, 뉴욕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한국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보고했어. 한국에서 거대한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평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가, 잘 들어보세요, 평양을 향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CIA에다 신고했어. 그래서 CIA가 한국 국정원한테 연락했어요. 거대한 자금이 지금 북한을 향하고 있다. 한국 국정원 보고 수사하라. 그런데 한국 국정원에서 이 수표를 조사하는 사람을 깜빵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럼 돼,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도 3명 아직도 못 나왔어. 그 좋은 권력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 풀어주세요. 그러면 한국의 국정원이 이런 걸 수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재판이 붙었어요. 구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왜 이것이 김대중 거냐고 말을 물었더니 증인을 요청했어. 그랬더니 김대중의 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판사가 물었어. 이 수표가 당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거 맞습니까? 했더니 맞다 그랬어요. 김대중 아들이,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이 돈이 얼마냐? 11조야 11조. 지금도 이것은요, 미국의 뉴욕의 은행에 보관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3대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은 북한에 가서 연방제를 사인하고 왔어요. 오늘은 김학성 교수님이 눈 수술한다고 백내장 못 와서 장로님 혼자 사명을 다 해야 돼. 아니, 3대 대통령이 북한 가서 연방제 사인하면 돼요, 안 돼요? 그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네. 안 되고, 또 반드시 오면은 네. 국민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네. 김학성 장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로님 별 3개죠? 예. 예?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예. 1군단장 하셨죠? 예. 1사단장 하셨죠? 예. 자유툰 부대 사단장 했죠? 예. 바로 총 들고 오늘 문재인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공개해서 또 가면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참 말은 잘해.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다 까발려서 못 갔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농담이지만, 문재인을 죽이면요, 문재인이 부활해버려요, 노무현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희호 여사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대통령 영부인이 북경에 몇 번 갔냐? 70번을 갔어요.
나 이것도 김견재 총재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그러면 대통령 전 부인이 북경에 70번을 왜 갈까? 아니, 나는 잘 몰라. 왜 갈까? 돈 갖다 주러? 어디다 갖다 주러? 자, 이제 내가 경상도한테 욕 한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경상도여 일어나라. 아멘. 내 말을 농담 따먹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내가 한 모든 일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나는 강화문 운동에서 결과를 만들었어요. 평택의 개딸들이 미군에 진입하려고 할 때, 그때도 우리가 5만 명, 10만 명을 동원하여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200석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평택에 와본 사람 손 들어봐요. 평택에 절반밖에 안 왔지. 손 안 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3일 금식에 들어가시죠. 나라가 다 망했는데 뭔 소리 하냐 말이야. 뭔 소리.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청강훈 저 개새끼 입만 열면 욕만 하고. 여기 말에 대해서 나를 제일 변명 잘해준 사람이 누구냐? 김삼환 목사님이에요. 김삼환 목사님이 늘 목사들이 20, 30명 모이면 밥 사주면서 항상 주제가 정광훈이래. 모든 목사 장로들이 모이면 정광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광훈 아니면 우리는 이재명의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 다음 뭐요? 그때 김삼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자네들 싸움을 그러면 욕으로 하지, 싸움을 그러면 문재인 각하라고 그래? 자네들 정신 차려. 정강훈 아니었으면 이재명의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을 닫고 가만히 있다면 대한민국은 비열한 거야. 정말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경상도여 일어나라.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는 여러분 때문에 3번 깜빵 갔다 왔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200석 할래 안 할래요? 그 200석도 국민의힘 정당으로 해봤자 그건 헛방이요. 헛방이 되니까. 왜 그러냐? 박근혜 안 겪어봤냐고. 자기들끼리 싸운다니까 또.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살리기 위하여 마지막 영상 2개만 딱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이미 벌써 조영기 목사님은 아신 거야. 30년 전에 알았어요.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런 말을 여러분이 귀넘어 들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전라도의 대부인 김정원 목사님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런 어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이분들은요, 종류가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정가운 목사하고는 종류가 다른 인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20살 된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썰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세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